자, 오늘의 주제는요.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게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 동전이 항상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항상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주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봅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은 전 세계 유동성 극대화 지금 점점 유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제로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23번의 부동산 대책 결론은 이거죠.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마라. 이게 지금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는 계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 폭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가속화돼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서 아파트 단지 1000세대 이상 되는데 가도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 정책 방향 확실하죠.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서민 주거 안정이 가장 우선이다.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자, 임대주택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건설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모든 국민이 주택 하나는 무조건 다 소유하게끔 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뭐를 소유하라? 임대주택을 소유하게끔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위험스럽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최선이냐라는 거죠. 최선이냐. 자,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싱가포르 아마 가보셨던 분들이나 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임대 정책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싱가포르는 99년 임대예요. 99년 동안 살 수 있게끔. 그리고 평형이 소형 평형이 아니고 중산층들이 살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40평대 이상의 그런 아파트도 많이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위치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소위 얘기하는 강남권에 뭐 한강 조망이 되고 이런 데 비싸잖아요. 그런 데다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년 임대에다 평형도 넓어서 가족 단위로 살아, 조망도 있어, 교통도 편해.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이러니까 임대주택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들어가 산다고 하잖아요. 싱가포르는. 우리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은 임대주택 다 살려고 하겠죠. 거주하려고. 자, 향후 시장 방향은요.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은 사실입니다. 오르는 곳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좀 조정 국면, 이 집값 하락은 아니고요.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거래가 없는, 거래가 거의 두절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이다. 하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하락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지나면은 올라갈 거다. 다시 시장은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추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늘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세가 지금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단지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중심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반대로 지방이나 이 수도권 외곽의 매물들, 이 법인에서 많이 샀다고 해요. 이런 지역을. 그런 매물들은 나올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예, 이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적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똘똘한 한 채라도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법. 흐름을 보면 투자처가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펴는 것 중에 과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제가 얘기를 지난해부터 했지만 지금 막상 보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지금 몰린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역세권입니다. 오피스텔도 물론 투자 대상이 되겠지만은 역세권이 뜰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역세권이 뜬다는 의미를 한번 보면요. 일단
제로금리 시대의 1, 2인 가구 공급원은 뭡니까? 오피스텔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1인 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인 가구 공급원으로서 오피스텔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빠져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규제에서. 하지만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이나 많이 생기는 곳, 주변에 변화가 크게 생기는 곳 이런 데들은 시세 차익을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데들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아파텔이라는 거 있죠. 아파텔은 뭐예요? 평형대가 아파트 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쳤다는 개념인데 평형대와 25평, 32평 이런 큰 평형대로 오피스텔로 진 겁니다. 구조는 아파트랑 똑같이. 이런 것들은요. 결론은 매도할 때 어디랑 경쟁한다고요? 아파트랑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아파텔은 아파트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죠. 전세는 들어가 월세는 살겠지만은 절대 사지를 잘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더 모아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 역세권에 낙후된 지역. 제가 역세권이 대세인데요. 향후 역세권 개발이 향후 대세입니다. 지금 슬슬 우리가 바뀌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지금 교통망, 역세권은 교통망이 중요한데 교통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GTX입니다. 자, GTX가 화두 이건 뭐 다들 아시죠? 200km로 달리는 광역 교통망이죠. 예, GTX가 화두로 지금 돼 있고요. 자, GTX 역세권에 해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GTX가 두 개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 서울역과 청량리역, 삼성역입니다. 자, 삼성역은 너무도 아시겠지만 이런 게 안 들어와도 본래 비싼 곳이에요. 그런데 청량리 한번 보세요. 청량리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청량리 인근에 25평형 오피스텔이 11억 5천에 매매가 그냥 분양이 그냥 불티나게 됐다는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몰린다는 거. 근데 청량리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주거용들이 많이 높은 층으로 생기는 곳이 청량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역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 청량리는 주거용 위주다. 주거 위주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서울역이 바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죠. 여기서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디예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은 GTX, AB 노선이 다 들어오고요. 신분당선, 신안산선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하로 다 들어오고 앞으로 서울역은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쪽에 뭔가 우리가 투자에 눈을 돌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죠. 자,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전세가 폭등,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와 전세값의 격차가 이렇게 계속 커지게 되면요, 줄어들게 되면요, 전세 사는 것보다는 매매를 살려고 매매로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요, 살기 좋은 곳에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돼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되려면 살기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은 안정이 될 것입니다. 예,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반대로 규제 일변도에 하지 말아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서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 요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아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은요,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는 행동이다. 미국의 여류 저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는 행동. 자, 불안과 위기의 시장에서도 언제나 기회는 존재합니다. 단지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재테크의 성패가 갈린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에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 항상 하죠.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언제부터 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거를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행동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